안녕하세요. 8월 19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 초반 하락세를 다 돌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일단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큰 변동성 없이 마감했다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흐름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지금 지지난주가 되겠죠. 이미 좀 급락 시세를 다 돌려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일단 뭐 9월달 FOMC 회의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수는 뭐 큰 하락 없이 잘 버텨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예전처럼 이렇게 큰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오겠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반도체가 좀 잘 간다면 또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수가 오르더라도 뭐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대형주 장세가 좀 될 수도 있고 또 테마주 장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매일매일 흐름이 좀 다를 거라서 당일날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은 좀 양호한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엔비디아가 1.4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 외에 이제 애플, 구글 모두 1% 이하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눈에 띄는 건 없어요. 베타가 1.8% 정도 하락했습니다만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좀 강법, 약법 요 정도로 마감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뉴스를 좀 봤었을 때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뉴스들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을 좀 계속 보시되 종목 중에서 이제 좀 관심 있는 종목 좀 체크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코로나 지금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죠. 제 주변에도 한 분 정도 지금 확진이 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금방 나으실 거라고는 합니다.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 고령층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마스크를 또 이제 써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도 일단 학생들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서 좀 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요런 또 학교에서 크게 좀 번지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관련주 쪽을 좀 봤었을 때는 진단키트 이쪽은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올랐었던 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 쪽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 쪽도 올랐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을 좀 주긴 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제 쪽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료제를 개발하진 않았고 예전에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치료제를 만든 게 있거든요. 그게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그게 이제 허가가 된다면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면 좀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여기 좀 표시는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일동제약 정도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 예전에 이 조코바라는 약이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요거 관련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난다 해서 뭐 이제 크게 시세가 좀 났었던 종목이에요.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코로나 한창일 때 좀 급등했다가 이제 이슈 꺼지고 나서 확 밀렸죠. 이게 거의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일단 뭐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. 뭐 100억도 안 터지는 거래대금인데 시세 한번 좀 터져주게 되면은 옛날에는 뭐 1000억 이상 뭐 2000억도 넘게 나왔던 종목이라서 지금은 이게
저점에서 과연 올라올지,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이 해준다면은 긴급 상승 승인 또 해주면 예전 같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인 면에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올라갈 자리는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뭐 이 원료를 수입을 하거나 약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체적으로 만든 기업은 일동제약이 유일하니까 뭐 좀 한번 크게 노려본다면은 일동제약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배터리 물리막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열폭주 막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열폭주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고,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 사고가 났는데 200대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다 사진을 좀 봤습니다.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기차, 중고차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뭐 요거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겠죠. 뭐 주차가 돼 있든, 뭐 지금 주차장에서도, 지하 주차장에서도 안 받아주는 곳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, 이거를 어떻게든 전기차를 안 쓰는 것보다는 해결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계속 9월 달에도 정부에서 열폭주 관련 뭐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, 일단 관련주 쪽에서는 글쎄요, 뭐 금요일날 움직임이 좀 준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. 그래서 뭐 3기 EV도 올라왔었고, 그리고 아모그린텍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.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, 저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말씀드린 게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더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그러니까 시총적인 면에서도 이쪽 종목들이 좀 많아서 시간외로도 좀 올라거든요. 이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 R&D 지원 예산 늘린다 해서 오르긴 했는데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었는데,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려면 27년 정도가 될 거고요. 아무리 이건 뭐 R&D 늘려서 개발 빨리 해도 엄청 빨리 되진 않아요.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지금은 좀 테마성을 좀 띄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농화성, CIS, 이슬 스페셜티 케미컬, 레이크 머티리얼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, 일단 한농화성은 시간외로 상하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17,300원 정도인데, 뭐 18,000원 부근까지도 뭐 가능은 해 보입니다. 이 저항대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고, 그리고 CIS 6% 정도 상승 마감했고, 익스 스페셜티 케미컬 7%,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5% 정도 올랐어요. 일단 금요일날 대부분 종목들이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고, 한농화성만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역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금요일날도 잘 버텨준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요런 종목들 대장주를 먼저 봐야겠죠. 한농화성이 갭상승 떠서 좀 잘 유지해주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좀 잘 가는지, 근데 시총이 좀 2,400억 정도로 제일 낮아요. 그래서 좀 갈 거면은 한농화성이 좀 빠르게 뭐 20% 이상 올라가 줘야지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실 수 있겠다. 만약에 한농화성이 밀리면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밀리니까 한농화성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요거는 호재 뉴스라기보다는 좀 악재 뉴스인데,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. 오송의 비만약 공장 성장의 생산 시설 확대한다. 요 기사 내용 자체는 좋아요. 근데 요거를 공장을 짓기 위해서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합니다. 시총이 1조니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예상 발행가는 45,000원인데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. 그래서 한 10주당 한 1.2주 정도를 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최대 주주가
FTS가 지금 50%만 지금 참여한다라고 했고, 요 뒤에 나온 또 내용을 좀 봤었을 때는, 블록디도 좀 한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, 지금 돈 빌린 거를 좀 갚기 위해서, 블록디를 한다라고 했는데, 시간 내로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페트론이 하한가를 들어갔고, 요 내용을 좀 봤었을 때,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겠죠. 근데, 일단 발행가가 45,000원이기 때문에, 요 정도까지도 일단 내려올 거 감안해야 돼요. 시간 내로 하한가가 52,000원인데, 일단 5만원 자리는 일단 깨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예, 유증 단가가 45,0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,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와준다면 반등을 할 수 있고, 한 이틀 정도 좀 크게 빠지면은 그때는 한번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지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좀 추매를 하신다면은 요 4만원대 정도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도 HLB도 예전에 한번 FD에서 거절되고, 승인 거절되고 나서 크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왔잖아요. 그런 면을 일단 펩트론도 일단 뭐 FDA랑은 상관은 없지만 일단 악재 이후에도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뭐 임상 결과 뭐 이런 게 좀 나와준다면은 뭐 GLP-1 요거 지속성 관련해서 뭐 좀 다른 빅파마들에게 뭐 또 인수라기보다도 또 협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또 반등은 가능하니까, 일단은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밀리는지 정도까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지나서 말씀드린 요 45,000원짜리 이하에서는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시추는 대박이다. 요런 말이 예전에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.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를 합니다. 20일 날.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 이슈들이 좀 있는데, 아직 뭐 확정돼서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, 특히 이제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서 투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,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. 일단 뭐 개선 방향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, 그리고 일단 해외 쪽 투자를 뭐 받아준다면, 이런 내용들이 아마 8월쯤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의 8월 말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슈는 좀 될 것 같고, 관련주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, 화성밸브, 동양철과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,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시세가 좀 나왔었죠. 자, 금요일 날도 6%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, 20일 날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하루 정도 더 지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화성밸브 역시 예전에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죠. 지금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, 이런 차트적인 면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요 두 종목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흐름은 좀 좋아요. 자, 금요일날도 일단 저항선 자리 돌파해서 안착해서 올라왔고,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세 종목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동양철과는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, 역시나 좀 반등폭이 좀 작네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,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, 화성밸브 요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엠폭스 확산 막아야 된다.
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WHO에서도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이 원숭이두창 관련주 쪽을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중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게 좀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에서는 파미셀 정도가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. 그래서 대장주로 본다면 파미셀인데 지금 1,300억 정도 터졌고요. 일단 이 원숭이두창 치료제 관련 원료를 좀 만들고 있고 뭐 수출한다는 종목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뜨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확진된 게 아니라서 이게 좀 계속 장기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관심 있게는 안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게 파미셀이라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수급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파미셀을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어요. 그래서 썩 좋은 테마들은 아니죠. 시장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쪽이 좀 좋은데 지금 싹 정부 내용을 봤었을 때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수급적인 면 그리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뭐 지지난주 큰 하락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약간의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하락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차트적인 면에서는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새로운 강한 테마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, 이런 테마들은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나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